지금 성남공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군의 날 75주년 행사에서 지금 분열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분열이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사열은 아까 마찬가지로 VIP가 부대가 정지한 상태에서 제대로 분열을, 그러니까 열병 분열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쫙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고요. 네. 여기 이제 VIP가 부대는 가만히 VIP가 이동하는 것이고, 예. 자 분열 혹은 열병은 VIP나 주요 인사들이 가운데 있는 가운데 부대가 지나가면서 여기에 경례를 하는 것, 이것을 이제 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분열 부대 시작은 사이카 부대, 사이카 부대가 이제 보통 우리 귀빈들 가거나 할 때 이제 앞쪽에서 끌고 오지 않습니까? 많이 봤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저 사이카 부대가 들어오고 나면 아마 저 뒤를 이 제병 부대 지휘관이 먼저 지나가고, 그리고 그 뒤에 도보 부대, 그리고 그 이후에 장비 부대, 이런 식으로 이제 분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러분 앞을 지날 때에는 도보 부대 분열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뭐 뒤에 장비 부대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분열 순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각 이제 분열 부대, 그러니까 뭐 장비 분열도 마찬가지고 도보 분열도 마찬가지고 각 자기가 상징하는 부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각 부대기들이 이제 먼저 들어오니까 일단 육군 지휘부, 그 다음에 모든 사단이 다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단을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부대기가 와서 일단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사실 전군이 다 온 겁니다. 그게 대체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의장대가 지나가기로 돼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의장대 다음은 지금 육사 생도들이 지금 행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육사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저 국군의 날 행사 때문에 거의 한 달을 강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준비에 대해서 못 들어주는 수업을. 예,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4학년들 이제 대학 끝나고 나면 이제 12월 정도가 이제 다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기말고사 1월 초에 봐야 돼, 그러니까 기말고사를 1월 말에 봐야 되는. 아, 그렇군요. 그런 또 다른 속 사정이 또 있었군요. 그다음에 육사생도, 삼사생도, 간호사관생도 이렇게 생도들이 지나가고, 그 육군의 가장 대표적 부대들은 최근 이제 창설돼서, 그러니까 2021년 창설됐습니다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 이신속 대은사단, 여기가 이제 참가를 하고, 그 뒤에 그 육군의 특전대대들이 참가를 할 겁니다. 이 해군 공군도 있는데 그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군 자, 통합 그럼 다시 군합대입니다. 오늘 제 75주년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인데요. 오늘 각 그 매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해병대로 구성된 그 해에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정부가 통합 추구하는 군합대로서 국군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번 국군의 날 행사를요. 네, 다시 한번 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예. 이번 기념 행사의 슬로건은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그리고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건에서 쉽게 알 수 있게 우리 군이 강군을 지향한다, 이거에 주안점을 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강력한 힘으로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물론 기상악화로 좀 많은 무기들이 좀 공개되는 게 제한이 되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최신 무기들이 총 출동을 하고요. 그리고 또 올해가 이제 한미동맹 70주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한미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안보를 책임진다라는 상징적인 행사들도 시가행진에서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분열을 하기 전에 한미 최정예 요원 200여 명이 함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그 공중 침투와 동일한 그 강화 시범을 보이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기상 악화 때문에 할 수가 없게 돼서 좀 화면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이 좀 보지 못해서 좀 안타까우실 것 같고, 대신에 좀 분열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의 모습을 통해서 좀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생각하는 게 이렇게 그런 화려한 모습, 화려한 우리 군의 강한 모습을 못 보는 것도 물론 아쉽지만 양욱 박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육사생도들도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오늘 드러내는 자리인데 그거를 지금
많은 그 노력이 정말 비 때문에 물거품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보는 장면은 그나마 오후에 날이 조금 괜찮아서 10년 만에 시강이 진이라니까 그때 조금이라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 뭐 듭니다. 항공기들 촬영 못하고 뭐 강화 못한 것이 아쉽긴 합니다만 저렇게 비를 맞으면서도 이렇게 씩씩한 모습으로 계속 가는 저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그런 군기와 자랑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 있으면 사실 이제 이전에 보면 이 부대 저 부대들 많이 동원되고 하면서 이제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보면 동원되는 부대 수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제 저런 부분들은 저는 되려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일선 부대들이 병력이 없어서 난립니다. 병력이 없어서 뭐 예를 들어서 막 무슨 막 상사가 와서 각종 막 몇 개 뭐 인사 뭐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동시에 막 해야 되고 일선 부대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런 행사들 같은 경우도 딱 뭐 어찌 보면은 좀 뭐 저 부대가 절대 여유롭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그래도 시간을 그나마 할애할 수 있는 부대들에서 하는 부분들이 저는 좀 더 실리적이지 않겠느냐. 예. 국가의 충성을, 국민의 헌신을 가슴에 큰 육군 꿈을 의장대 육군 분열, 삼사관학교입니다. 육군 사관학교 예, 분열.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제 잠시 후면 아마 해군 뭐 지휘부를 비롯해서 군기단 의장대의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화면 함께 보실까요? 국군 간호사관 학교는 군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육해공군 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한국의 나이팅게일의 후예입니다. 진리의 탐구, 사랑의 실천, 대한민국을 지키는 아름다운 손길, 국군 간호사관 학교입니다. 이어서 이신속 대응사단 장병들입니다. 이신속 대응사단은 2021년 1월 1일 창설된 부대로 대한민국 최초의 공중 강습사단입니다. 첨단 과학기술군의 핵심인 워리어 플랫폼으로 무장한 부대로서 적의 심장을 파고드는 최정예 사단, 육군 제2신속 대응사단입니다. 이어서 안되면 되게 하라, 충성, 명예, 단결, 특전대대 장병들입니다. 특전사는 수차례 대침투 작전에 참가하여 완벽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해외 파병을 통한 국위 선양과 국제평화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정예 대체불가 특전사입니다. 이어서 해군 지휘부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해군 지휘관 김병재 제독은 해사 47기로 서해 접적해역 해상지휘관, 인천 해역방어사령관 등 해육상 주요 직위를 두루여기만 탁월한 지휘 능력을 갖춘 덕망 있는 지휘관입니다. 이어서 해군 각급 부대의 전통을 간직한 군기단입니다. 군기단은 해군 전대급 이상의 부대와 해병대 여단급 이상 부대를 상징하며 전통과 명예의 표상입니다. 뒤를 이어 해군 의장대가 박태형 대위의 지휘 아래 늠름한 모습으로 사열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절도와 패기 넘치는 동작으로 해군의 위용을 전 세계에 떨치고 있는 해군 의장대입니다. 이어서 충무공의 후예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입니다. 해군 사관학교는 우리의 바다를 철통같이 수호하는 최정예 해군 및 해병대 장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미래 해양강국의 주역 해군 사관학교입니다.
이어서 해군 혼성대대 장병들입니다. 해군 혼성대대는 해군의 핵심 기능인 수상, 수중, 공중 및 특수전 요원들로 구성된 부대입니다. 해군은 대한민국 해양 수호와 세계 평화 유지에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바다에서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해군 혼성대대입니다. 이어서 귀신 잡는 해병대 장병들입니다. 해병대는 6.25 전쟁, 베트남전, 연평도 포격전 등에서 무적의 전투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부대로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호국 충성, 대한민국 해병대입니다. 이어서 공군 지휘부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공군 지휘관 김훈경 준장은 공사 44기로 공군 제29 전술개발 훈련 비행전대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공군 사관학교 생도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온화한 성품에 탁월한 지휘 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장군입니다. 공군 각급 부대의 명예와 전통을 간직한 군기단입니다. 군기단은 공군 전대급 이상의 부대기로 전통과 명예의 표상입니다. 뒤를 이어 절도와 패기를 앞세운 공군 의장대가 현동환 대위의 지휘 아래 늠름한 모습으로 사열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을 보여주는 지금 공군 각 의장대입니다. 군이 분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이제 이어서 국군의 날 행사가 분열이면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막바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분열에서 또 장비 부대의 분열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장비가 이제 쭉 소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새로운 우리가 또 기대할 만한 장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행사에서 눈여겨볼 무기 중 하나는 우리 군의 포병 전력의 최강 전력의 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개발 중인 현무 5입니다. 예. 사실 현무 5는 이제 언론에서 좀 부르기가 쉽게 명칭을 한 거고요. 군에서는 아직 현무 5라는 명칭을 하진 않았고요. 네, 현무에 5라는 숫자를 안 붙였군요, 아직. 예, 아직 안 예, 예.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아직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존하고 오늘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나올 텐데요. 아직 그러면 그 일반에 공개가 된 적이 없는 건가요? 네, 현무 5의 실물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도 이번이 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무 5는 재래식 탄두를 탑재했지만 그 중량이 최대 8에서 9톤에 이른다고 하고요.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적 지휘소를 파괴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고위력 탄도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현무 5가 어떻게 보면 전장의 판도를 일순간에 바꿀 수 있는 우리의 굉장히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한 현무 5뿐만이 아니라 우리 방산 산업의 수출 효자 상품들인데요. K2 표전차라든지 K9 자주포 그리고 다연장 로켓 천무 그리고 지상유도 무기 현궁, 무인 잠수정 등 육해공 무기들이 한 자리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현무 5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그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최대의 재래식 폭탄이 모압, Mother of all bomb. 그래서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명이 붙은 폭탄이 있습니다. 이게 무려 14톤짜리 폭탄입니다. 그래서 14톤의 무게로 곧바로 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특히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것이 있죠. 그 슈퍼 벙커버스터라는 폭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그 소위 그 재래 폭탄으로서 가장 센 것들, 뭐 슈퍼 벙커버스터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자, 이런 폭탄들을 그
우리는 항공기가 폭격기가 없다 보니까 이걸 투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것을 미사일에 집어넣어서 쏘자라는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형 5 시리즈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소위 KMPR 그러니까 그 대량 응징 보복 거기에 가장 핵심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고 예. 만약에 이제 저희 위협을 가할 경우에 바로 이제 이런 것을 적 지휘부에 떨궈서 뭐 지하 무슨 뭐 200m 안에 들어가 있어도 그냥 그거 맞으면은 곧바로 붕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전술의 권위자로서 말씀하신 사이에 도보부대 분열에서 지금 장비부대 분열로 뭐 순서가 넘어갔거든요. 예. 현장 화면 함께 보실까요? 뒤를 이어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구성하는 무인 수상정과 무인 항공기, 무인 잠수정 등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는 유무인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하여 작전 및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체계입니다. 먼저 한국형 무인 정찰기입니다.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는 100km 밖을 감시할 수 있으며 군단 정찰용 무인 항공기는 전장을 한눈에 파악하여 영상 정보를 제공합니다. 뒤를 이어 사단 정찰용 UAV와 해군 무인 항공기 S-100입니다. 지상 표적 정보 획득이나 이상의 해상 물체 식별을 위해 운용하는 UAV입니다. 이어서 소형 드론 제대입니다. 지상부도의 선두에 제일 먼저 투입되어 적 위협을 식별하고 적 위협을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다음은 해상과 수중에서 적에 대한 감시 및 정찰 임무 수행이 가능한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미 타이거 제대입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를 기반으로 모든 기능에서 적보다 우위에 있는 육군의 혁신 체계입니다. 대전차 유도무기인 형궁은 사거리 2.5km의 강력한 대전차 화기입니다. 기동, 방호, 화력을 겸비한 차륜형 장갑차 K808입니다.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 적용을 통해 자주 및 자동화된 105mm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제대입니다. 기계화 제대는 위력이 큰 주포와 기관총 등을 탑재하고 강력한 방호력과 야지 기동 능력을 갖춘 무기 체계입니다. 보병 전투 차량 K21은 40mm 기관포가 장착되어 적 장갑차는 물론 헬기와 경전차도 파괴할 수 있는 우수한 보병 전투 장비입니다. 자동 방열 기능이 탑재된 120mm 자주 박격포입니다. 다음은 공세적 입체 기동전을 수행할 전차 K1A2와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차 K2입니다.
K1A2와 K2 전차는 표적 자동 추적 및 자세 제어 시스템을 갖추어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을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는 전차입니다. 폭 22m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교량 전차 AVLB입니다. 다양한 장애물을 대처할 수 있는 다목적 공병 장비 장애물 대척 전차 K600은 국민들에게 폭불소라는 애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포병제대입니다. 포병은 공세적 화력, 기동전 수행을 위한 적지 중심 지역 타격 및 대화력전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체계입니다. 자동 방열과 발사 속도, 생존성 등을 향상시킨 155mm 자주포 K55A1과 탄약 운반 차량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155mm 자주포 K9과 탄약 운반 차량입니다. 이어서 축구장 3개 면적을 한 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230mm급 다련장 천무입니다. 적의 사격 원점을 식별할 수 있는 대포병 탐지 레이더 아서-K와 천경-2입니다. 다음은 방호제대입니다. 적의 무인기, 항공기 등 공중 위협과 군사 및 비군사적 화생방 위협으로부터 군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 체계입니다. (30mm) 차륜형 대공포 자동 추적 능력이 대폭 향상된 대공포입니다. 다음은 대공포와 유도탄 4발이 장착된 30mm 복합 대공화기 비호 복합입니다. 자체 탐지 레이더를 장착한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마입니다. 화학, 생물, 방사능 오염물질을 탐지하여 실시간 보고 및 전파할 수 있는 화생방 정찰차입니다. 화생방 제독차는 오염된 인원 및 장비, 지역을 제독하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바다와 육지를 누비는 상륙전의 핵심 전력, 상륙돌격 장갑차 KAAV입니다. 상륙돌격 장갑차는 우리 해병이 바다로부터 발진하여 해안으로 상륙하고 신속히 내륙 중심으로 기동하는 상륙작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 체계의 3축 체계 장비들입니다. 해성은 해상과 수중에서 적의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이어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공군의 패트리어트와 천궁입니다. 패트리어트와 천궁은 뛰어난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입니다. 고도 40km 이상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하여 파괴합니다. 다음은 지대지 미사일 현무입니다. 현무 미사일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시 선제적 타격을 실시하는 대량 응징 보복의 주요 수단입니다. 현무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해 매우 높은 정밀도로 타격이 가능하며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 중입니다. 네, 저희 지금 장비 부대 분열 모습 보고 있습니다. 홈이 아무래도 군사경찰을 이제 끝으로 무기들 관련해서 지금 보고부대와 저희 현무도 장비부대 봤고요. 분열을 여러 가지 이제 마치겠습니다. 설명 말씀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사진은 지금 다 지나갔긴 했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네, 이제 다 공교롭게 지나갔네요. 지나갔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소위 이제 현무가 현무 중에서 이제 KMPR 임무를 수행하는 네. 자,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현무 5라고 말씀하셨던 그 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죠. 통상 저 발사 차량에 현무 2 같으면은 2발 발사대가 이렇게 옆에 있는데 그 크기의 사실은 4배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 얼마나 직경이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저게 탄두가 8톤, 9톤이 되니까 그렇지 저 탄두를 1톤으로 줄이고 저기에 이제 그 연료로 바꿔버리면 예. 거의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정도까지 뭐 거기까지로 얘기하기 좀 너무 오바지만 예, 예. 굉장히 사거리가 긴 미사일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75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식 모두 끝났습니다. 성남공항에서 제75주년 행사가 치러졌는데 이게 정말 그 많은 준비를 했고 많은 우리 군의 강한 모습 다 느끼지만 계속 누차 말씀드린 대로 준비한 만큼 우리 군인들이 준비한 만큼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도 좀 있는 그런 행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이번 행사는 그 원래 군에서도 계속 발표를 했었던 건 육해 공군의 모든 무기를 총 출동시키겠다 했는데 예. 기상 악화 때문에 보신 것처럼 공군 전력이 다소 공개가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미 정예 요원 200여 명 정도가 함께 그 한미 연합을 강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 그 고공 강화 시범도 원래는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아쉽게 공개가 되지 못했죠. 하지만 아까 전에 양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무라든지 그리고 우리 군의 지상병력들과 그리고 분열을 한 우리 국군 장병들의 모습이 굉장히 우리 군의 강함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에 이제 그 무기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 현장에 있는 그
안내 방송에서도 그 무기에 대한 설명을 해줬는데 예.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만한 무기는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 일단 한번 좀 이 장비 열병식 전체를 한번 보면은요, 이 컨셉이 뭘로 됐나를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보고 있으면 일단은 멈티, 그러니까 소위 유무인 복합 체계, 맨드 어맨드 팀이라고 합니다. 예. 이 소위 이 유무인 복합 체계를 우리 군이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우리 이 윤석열 정부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병력이 이제 2040년대 되면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 한 24만 정도가 뭐 예를 들어 모집이건 아니면 징병이든 해가지고 군대를 가는데 이 인원이 13만으로 줄어요. 예. 자, 그럼 이제 군대가 더 이상 50만이 아니고 뭐 35만 막 이렇게 줄어들 거라 예상이 되는데, 예. 자, 그럼 부족한 병력 어떻게 채울 거냐? 무인 체계들을 갖다 놓고 그것을 유인 병사와 같이 싸우게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소위 멈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아까 보시면은 뭐 육군 뭐 아미 타이거 안에 여러 가지 드론들 나왔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아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무인 수상정, 그러니까 조그만 배죠, 그렇죠? 무인 수상정, 그 다음에 무인 잠수정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면서 소위 유무인 복합 능력을 보여주는 장비들이 앞쪽에 집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 군이 앞으로 나갈 방향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뭐 소위 수출 효자 상품들 뭐 이제 K2 아니면 K2 전차, K9 자주포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어쩔 수 없죠. 이게 육상에서 하는 지상의 열병식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육군 장비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막판에 대미를 장식하는 순서로 해서 그 지금 탄도 미사일 전력들, 그러니까 그 요격하는 이제 뭐 LSM도 나왔고요. 이제 이제 그 탄도탄 요격 미사일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적의 심장을 꿰뚫을 탄도 미사일, 또 가장 막강한 탄도 미사일. 뭐 저게 현무 4인지 5인지가 솔직히 정확히는 저도 뭐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그렇게 KMPR, 그래서 응징 보복을 가해서 적 수뇌부를 무너뜨릴 이런 무기 체계도 쫙 보여주면서 우리 군의 지금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온 그 유무인 복합 장비, 무인 체계들이 미래. 그 다음에 이 지금 이게 중간에 나온 이런 어떤 막 전차, 자주포 이런 것들이 현재.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KAMD에서 요격하는 요격 미사일이나 혹은 KMPR로 공격할 탄도 미사일 이것들이 뭐냐 하면 핵 억제력. 그래서 그런 것을 한 3가지 파트로 나눠서 정리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북한에서 열병식을 할 때 그 마지막에 무기가 나오면 신무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무기의 성능은 어떤가 계속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오늘 같은 이런 그 우리나라 국군의 날 기념식 같은 것도 북한에 주는 이런 무기가 또 이렇게 무기 열병을 보면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확실히 들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메시지는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비들이 새로 보이는 것은 아마 그 아까 현무 4, 5 혹은 SM 그것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차이가 왜 생기냐면요. 대한민국 같은 민주국가들은 새로운 무기 체계가 등장하면 이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 세금 이렇게 잘 썼습니다 하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다 이미 그런 정보들이 웬만한 정보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행사에서 뭐 완전 최초로 공개됐다 하는 것들이 쉽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런 북한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뭐 갑자기 깜짝 뭐 노동신문 통해서 공개할 수도 있고 열병식에서 깜짝 공개할 수도 있고 하면서 그런 극적인 효과들만은 노리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간 이런 것들을 잘 해와서 자, 국민 여러분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안심을 보여주는 거고 북한이 하고자 하는 건 야, 우리 지도자가 이렇게 훌륭해 잘났어.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괴롭힐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깜짝 쇼. 그야말로 그 얼만큼 이 상대방의 인지를 뒤흔들고 충격을 가져줄 수 있냐. 이런 거에 전체주의 국가들은 굉장히 중점을 둔다. 그것이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 오늘 쫙 보여드렸고요. 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사실 오늘이 국군의 날인 건 아니에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고 지금 이제 추석 연휴가 있어서 오늘 행사가 열리는 건데 작년 국군의 날을 돌이켜보면 아침에 북한에 도발이 있었단 말이죠. 다가오는 10월 1일에는 어떤 상황 벌어질까요? 사실 또 10월 1일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10월 1일 국군날로 한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북진을 한 날이다.
라고 해서 사실 10월 1일 국군의 날인 의미가 네. 강하거든요. 당연히 북한도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으려고 하겠죠. 예. 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제 또 이게 또 추석 연휴가 겹쳐 있고 예, 예. 해서 또 굉장히 큰 행사지만 그래서 일부러 날짜를 옮겨가지고 지금 이제 실행을 한 겁니다. 예. 당연히 북한이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발과 대응이 있을 것이고요. 당장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에 유엔 다녀오신 것만 갖고도 가서 야 북한하고 러시아 같이 서로 거래하는 게 이게 문제 아니냐 그런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걸 가지고도 막 뭐 외교 천천히 막 입에 닿지 예. 못할 이런 굉장히 과격한 욕설을 말, 과격한. 나왔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제 북한이 난리를 치면 칠수록 우리가 일 잘하고 있구나 뭔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오늘 이제 많은 무기도 선보여졌지만 오후에 10년 만에 시가 행진도 이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한 거에 대한 볼거리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념행사가 기념식이 끝은 아니고요. 네. 오후 4시부터 대략 1시간 정도 그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 행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기상이 가능하다고 하면 KF-21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최신의 전투기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요. 예.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지상 병력 그리고 무기들이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사 주요 도로는 일반 시민들이 접근은 좀 제한이 되겠지요. 예. 하지만 이 바리케이트 바깥으로는 일반 시민 누구나 가까이 근접을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이 되시는 분 그리고 날씨가 좀 허락한다면 가서 보시는 것도 꽤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네요. 보여집니다. 예. 우리 국군 응원도 하고 우리 국군의 신무기도 보고 그런데 하나 그러니까 염두에 주실 게 교통도 통제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동하시는 분들은 그거 확인하시고 근처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이제 오늘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의 어떤 의미를 되짚어 보면서 기념사도 보면 한미 동맹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미 동맹의 현 주소 그리고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예, 지금 한미 동맹은 특히 이제 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한반도 안에 묶여서 북한에만 대응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핵심이다라고 바라봤던 것에서 벗어나서 예. 이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미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소위 국제 질서와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기여를 하면서 대한민국도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그런 상황 하에서 이런 양국의 그 어떤 그 전략적 관계를 도독히 하고 또 그러면서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지만 또 그러면서 양국의 국익을 또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겠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그런 가운데 굉장히 급격하게 친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워싱턴 선언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 것 핵을 사용하겠다고 동맹을 지키면서 핵 사용하겠다고 핵 보장을 하는 이런 것이 냉전 이후에 미국의 안보에서는 잘 없었던 일입니다. 동맹에게도 이런 얘기를 잘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최대 협조를 끌어낸 점. 그다음에 또 사실 어찌 보면 미국의 수건 중에 하나가 한미일 3국 간의 협력 체계를 갖추었는데 그런 부분에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한 점.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한민국에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여기서 그럼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어찌 보면 이제 정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너희도 우리를 이런 부분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구체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예. 이것이 한미 양국 차원이 될 수도 있고 한미일 소다자 차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미 양국의 양자 차원에서의 접근해서 지금 NCG 뭐 시작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실 굉장히 뭐 EDSCG부터 여러 가지 막 복합한 그런 체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안보나 이런 부분에서 한미 간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의사결정과 협의를 해 나갈 거냐 예. 이런 부분들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 다음 국방장관께서 하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계룡대에서의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고 오늘도 들어보니까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한미 동맹에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압도적 대응. 예. 그러면 지금 한미 동맹이 예년보다도 더 단단하게 조여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거에 대한 그 북한은 조금 더 위협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위협하려고 북한을 위협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누차 네. 말씀드리지만 예. 북한이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손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술핵을 지금 이제 사실 우리 아산정치연구원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가 예. 저희가 2021년에 이 결과를 처음 냈었는데 2027년까지 북한이 약 200발 정도 수준의 핵 물질을 가질 수 있다. 핵 탄두를 그렇게 갖는다니까 핵 물질이 그렇게 쌓일 수 있다. 그 말은 200발 핵탄두를 곧바로 만들 수 있다라고 관측을 했는데 당시는 저희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최근 북한의 전술핵 경향을 보고 있으면은 200발을 넘어갈 기세입니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 한 300발을 좀 넘게 핵탄두를 갖고 있는데 중국이 이걸 1000발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은 지금 중국이 가진 정도까지 최소한 300에서 400발까지도 핵탄두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자 수많은 전술 핵 탄두들을 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들. 그래서 뭐 단거리 미사일 KN-23, 24, 그다음에 KN-25 같은 그 방사포, 초대구경 방사포. 예. 그다음에 뭐 해일, 수중 공격정.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 굉장히 다양한 거의 막 한 10종이 넘는 그런 핵 플랫폼들을 제시를 하면서 대한민국 공격하겠다. 그다음에 작년에 소위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세상에 역사상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예. 아니 전쟁을 하면은 야 우리 핵을 쓸 수 있다. 이 경고를 할 수 있는데 보통 핵 사용 조건이 뭐냐면 네가 쓰면 내가 쓴다인데 지금 북한은 이걸 확 넓혀서 전쟁 억제가 뭐 기본 사명이긴 하지만 전쟁 승리를 위해서 작전적 목표를 위해서 상대방 핵 안 써도 핵 쓸 수 있다.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미국한테 강력히 얘기하는 거죠. 북한이 저러한 얘기를 하도록 내비두고 저것이 많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되면은 예. 대한민국은 그냥 상시적으로 북한의 핵 협박에 그냥 오돌오돌 떨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전술핵 사용도 핵 사용이다. 예. 그리고 전술핵 사용에는 반드시 핵 보복이라는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래서 작년부터 일관되게 보내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우리가 호전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북한이 굉장히 이 국제 핵 논리상에서 그 선을 넘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북한에게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서 너희 아무리 전술핵을 개발하고 거기에 돈을 백날 들이고 그래 굶어봐라. 너희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실제 그것을 실현시키려는 것이 현 정부의 주요 안보 중에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군의 날을 앞두고 치러진 기념식 상황에 더해서 또 외교 안보 이슈까지 오늘 이 시간 주한대 정치부 기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